자, 이 집중호우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진짜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네, 이 주말 새에 이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사흘간 그 9명이나 숨지고 9명이 또 실종이 됐습니다. 네. 큰 인명 피해가 났는데 이 충북에서만 4명이 그 사망을 했어요. 어제 오전에 그 충주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근 축사를 덮쳤고 이 과정에서 유출된 가스가 폭발해서 50대 여성이 숨졌고요. 충주의 또 다른 곳에서 산사태로 70대 여성이 숨졌고요. 불어난 물에 이 하천으로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 글램핑장에서 이용객 한 명이 역시 산사태로 인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종된 분들도 이 충북 지방에서 많았는데요. 29살 소방서 구급대원이 출동하던 중에 도로가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충북 단양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 딸과 사위가 뛰어들었는데 함께 또 일가족이 실종이 됐습니다. 네, 뭐 배수로에 다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기사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도 이제 피해가 컸는데 그 안성시에서 이 토사가 주택을 덮쳐서 50대 남성 한 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이 평택시 청부급의 한 반도체 장비 부품 공장에서 이 토사가 덮쳐서 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도림천 일대를 산책하던 80대 남성이 토요일에 급류에 휩쓸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비가 많이 온다 예보는 들을 때는 많이 네. 오나 보다 하는데 실제로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이렇게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 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상 당국에서는 아예 물이 불어난 하천변이나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이럴 때는 폭우가 내릴 때는 시야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절대 물이 넘치는 뭐 하천변 또 바닷가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이 중부권 이 경기 남부 안성 뭐 여주 용인 네. 충청북도 그쪽에 또 피해가 많았는데 제 고향이 또 안성이잖아요. 아, 거기에 저 노인네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이 평생 거기서만 사신 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비 많이 온 거 처음 본다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자, 한 청자 맥스 대모님께서 정동지 애드립 좋아? 예. 뭐 애드립 한 것도 없는데 뭐 과하게 칭찬을 보내시네요. 폭식이요, 폭식. 폭식에 대해서 네. 폭식의 대명사는 역시 좌고우면. 아, 네, 그렇죠. 아, 예? 왼쪽에 좌측에 왼쪽에 고기, 고기. 네. 오른쪽에 우측에 냉면. 냉면. 네. 네. 냉면은 또 평양냉면 아니겠습니까? 평양냉면 좋죠. 네. 예. 코로나19 상황은 어때요? 신규 확진자는 23명이었습니다. 0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23명, 30여 명 정도 계속 발표가 되다가 이제 20명대로 낮아졌는데 지역 발생은 3명입니다. 그래서 87일 만에 최소 감염자 숫자고요. 해외 유입이 20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앞으로 이제 방역에 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누적 확진자는 14,389명이고 사망자는 추가가 없었습니다. 301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엿새째 지금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1,3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됐고 이 누적 확진자도 현재 4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이 긴급 사태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오키나와가 이 독자적인 긴급 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이 도쿄에서도 그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그리고 노래방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때문에 지금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떨치면서 좀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너무 일찍 해제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조은하루님께서 남양주시의 왕숙천 물 불어난 거 보면 겁납니다. 살벌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네. 자, 하여튼 저 오늘 내일까지 계속 좀 예비를 잘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방송도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귀를 쫑긋 세워주셔야 될 것 네. 같고 좌고우면은 길이길이 남을 드립입니다.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이제 처리될 예정이죠.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4일
내일 부동산 관련 법안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 또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수처 후속 법안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관련법 등 이 부동산 관련법 그다음에 공수처 후속 법안 내일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에 올려지게 됩니다. 네, 통합당은 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다 할 대응 방식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주말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열차가 헌법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지난주에 이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그 5분 발언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이 통합당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제2의 윤희숙 찾기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2의 윤희숙 의원 같은 의원을 지금 찾고 있다. 네네. 예. 자,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이 철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논란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정상훈 기자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뭐 임대인을 위한 법이냐 임차인을 위한 법이냐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입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철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강남의 이 부동산 가격을 뒤엎겠다라는 것. 이것은 이 공산주의 부동산 정책이다. 네. 이것은 이 일종의 선동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랑 다름없는데 그러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줄 건가? 마치 이 전세 제도 없앨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것. 이건 토지,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건 정말 공산주의나 다름없다. 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지금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영어로 커뮤니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산주의 중요합니까? 공산주의 중요합니다. 밑줄 쳐야 됩니다. 밑줄 쳐야 됩니까? 예. 별은 몇 개 달아요? 별은 5개. 예, 공산주의. 예. 별 밑줄 좀 치고요. 네. 자, 그리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회동이 취소가 됐습니까? 네, 오늘 원래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 이날 만남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불참의 뜻을 나타내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는데 열리지 않았고요. 대신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를 해서 이 중진 의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모두 참석을 했는데 뭐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뭐 대화 토론의 국회, 타협의 국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중진 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리겠다. 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기대를 걸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이 임대차 3법의 내용과 취지 이거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세히 좀 홍보 좀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임대차 3법 다들 외우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계, 예. 네, 신고제, 전월세를 앞에만 못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제. 그렇죠. 네, 이거 이거 어려운 세계를 인생 다 신상계. 외우시네. 네. 인생 모인의 가수 비타민 하나, 비타민 하나. K19 앵디가 이 자, 비타민 하나 드시고요. 예전에 예. 학력고사 볼 때 이렇게 많이 예비고사 볼 때 외우셨나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임진왜란이 몇 년대에 일어났어요? 1591년. 그거는 이러고 있을 때냐 이렇게 외우면 금방 이러고 예. 이러고 있을 테냐. 네. 네. 이해찬 대표가 이 홍보를 강조한 것이 최근 들어서 이것이 임대인을 위한 법이냐 임차인을 위한 법이냐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데다가 전세 대란 또 월세 전면 전환 이런 쪽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말 이 임대차 3법이 얼마만큼이나 임차인들을 위한 법인지를 이 소속 의원들 또 당원들에게 홍보 좀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주에 본회의를 통과를 안 하고 내일 통과시킨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네. 3법 중에 이제 2개만 본회의를 통과한 거고
자, 그리고 공수처법 관련 법안들이 이제 내일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공수처법 후속 법안들이 이미 운영위를 통과를 하고 이 법사위 처리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을 좀 앞당기고 이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 미래통합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추천을 안 하면은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 내용은 삭제가 됐습니다. 네. 이 통합당이 그 야당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며 강력 반발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충분히 보장해주자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에밀 예정 소리가 뚱 소리가 났습니다. 역시 무거운 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외신 기사 중에 말이에요.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의 대형 초밥 체인점에 한국어 메뉴에만 냉수 180엔 돈 내고 사 먹어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일본 히라카나로 쓴 거기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거에는 이 생수병 하나 밑에 0N 이렇게 써놓고 돈을 안 받는데. 그렇죠. 우리의 한국어판 메뉴판에만 생수 한 병 밑에다가 180N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뭐 실수였다 그러는데 뭐 의도적인 실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재건축 법안으로 이익을 봤던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후속 보도, 2차 보도가 있었어요. 네, 후속 보도가 나왔고 또 이 MBC 스트레이트 담당 기자가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관련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이제 1차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2014년이죠. 부동산 특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익을 얻었는데 그중에는 이제 당시니까 2014년으로 돌아가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새누리당 의원도 있고 뭐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당시의 여당이었던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조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조영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아파트를 강남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이 2탄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는 조영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왜 통과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인터뷰를 거부하다가 이 인터뷰를 결국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이다. 그리고 다른 두 의원인 이현성 의원도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는데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네. 박특흠 의원이 상당히 그 부동산 부자로 또 소문이 나 그렇죠. 있거든요. 제일 뭐 알려져 재산이 있는데. 많은 의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박특흠 의원은 부동산 투기 아닌 자신의 살집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그 윤준병 의원, 그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저격한 문자를 날렸던 윤준병 의원이 이 월세 발언을 했는데 이게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의원은 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다. 이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 입법이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 이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뉴스 여기까지 할 건데 다들 뉴스가 참 무거운 뉴스만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자연재난도 있었고 또 정치권을 보더라도 썩 이게 뭐 깃발 물론 이제 뭐 필요한 법안들은 통과되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여야는 대결 국면에 있고 좀 빨리 이 코로나19도 물러가고 밝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정야공 선생님의 시조 한 수를 정약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시조 제목이 증문이에요. 증오할 증자에다 모기 문자. 맹호가 울 밑에서 으르렁대도 나는 코골며 잠잘 수 있고 긴 뱀이 처마 끝에 걸려 있어도 누워서 꿈틀대는 꼴을 볼 수 있지만 모기 한 마리 웽 하고 귓가에 들려오면
기가 질려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구나. 몸통도 그리 작고 종자도 천한 네가 어찌해서 사람만 보면 침을 그리 흘리느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모기를 미워하는 시조 한 소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깊이가 있네요. 그렇죠.